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를 보면서 이런 시, 저런 시 아마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실 때 한 편의 시를 보고 일단 먼저 정확하게 두자, 세자, 두자, 세자 해가지고 분석을 해내고 그 다음에 이 시에서 시인이 진짜 말하고자 하던 의도는 무엇일까를 찾아냈으면 조금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시를 본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시에서도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그 시를 가져다가 한번 이런 시하고 이건 차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그 훈련이니까 여러분들 훈련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져다가 뭐 해보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은 또 이런 점에 있어서 다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부해보고 그것을 만약에 써볼 수 있다면 또 옆에다가 이건 전부 서술밖에 안 되니까 서술형밖에 안 되니까 한 대여섯 줄 써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한두 편만 더 볼까요? 거기에 이 시는 워낙 유명한 시라 역시 알겠지만은 대농부음이라고 해서 이규보가 농부를 대신해서 지은 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자, 대라고 할 때는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대는 무조건 자기가 그 입장에 되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시인이 아니고 나는 지금 농부다라고 생각해서 쓰는 거예요. 대우 서화 복묘 중하니 형용 추흑기 인용일이요. 왕손공자 휴 경모하라 부기호사 출자농이라. 첫 번째 거 방법과 먼저 대우 서화 복묘중 대우 비를 대 두를 대 비를 두르고 있다 이 말은 비를 맞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내 몸에 비를 두르고 있으니까 비를 맞는 거고 서화 아까 호미질할 서 했죠? 서화 별을 호미질하다. 별을 호미질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별을 다 쪼아내버린 게 아니라 벼 논에 가서 호미질하는 거예요. 사실은 벼애들은 호미질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서화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일항을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벼를 김매고 있는 모양이에요. 복, 엎드릴 복, 일항묘. 일항 속에 엎드리다. 그럼 일항 속에 엎드려 비를 맞고 김을 매자니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구조는 농부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구나.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대우에서 대우. 비가 와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형용 추흑히 인용일이요. 그 모습이 못생길 거물흑, 못생기고 검다. 기인용, 어찌 사람의 용모겠는가. 그 모습이 형용이 못생기고 커무니 어찌 사람 모습이라 하겠는가. 자, 아까 이제 이렇게 힘들게 농사 짓다 보니까 옛날 시골 농부들의 모습이 너무나 새카매요. 그렇죠? 왕손 공자 휴 경모하라. 왕손, 왕의 손자고 공자, 공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왕손 공자는 말 그대로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손 공자들이요. 휴 말라 경모 가볍게 여길 경 업신 여길 모 가볍게 여기기도 말고 업신 여기지도 말아라. 누구를? 농부를. 부기호사 출자농이라. 부기와 호사스러움이 나온다 자 붙어 농은 1인칭으로 나농자예요. 나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여기 부기호사의 주체는 누구? 왕손공자죠. 왕손공자 너희들이 누리는 부기호사는 모두 즉 농부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사람 몰골 같지 않은 몰골을 하면서 비를 맞으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 세금을 받아서 호사스러운 부귀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다. 뭔가 사회 고발적인 느낌이 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시, 쉽게 말하면 또 조금 전문적으로 현실주의 한시라고 하는데, 이 현실주의 한시의 시초는 최치원의 강남여라고 해서 강남 땅에 여자가 있는데 요염하기로 유명하다 하는데,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요염한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 볕 짜는 여자한테 너 하루 종일 벼를 짜도 너 모임 못 입어, 그거 전부 세금으로 바쳐야 돼 하고 하는 구절이 마지막 네 줄에 딱 나와요. 거기에 사회에 대한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현실주의 한시가.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여기에요. 이주봉, 아까 우리가 봤던 김극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사회 문제를 다룬 시들이 등장을 해요. 자, 물론 이 시가 조선으로 가면 훨씬 더 많아져요. 밑에 하나 더 볼까요? 신곡 청청 유제묘한데 현서 관리 징조라. 역경 부국 관 오배한데 하고 상침 박급부오. 신곡 새곡식이 청청 파릇파릇하다. 유제묘 여전히 일항에 있다. 새곡식이 파릇파릇 여전히 일항에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막 봄이 되어서 곡식이 돋아나고 있는데, 현서 관리. 자, 현은 고을이고 고을에 있는 서 아전, 관리 관에 있는 아전 합쳐서 고을에 있는 관리들이 그런 말이에요. 이미 징조 세금을 징발해 간다. 이미 벌써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린다 이 말이에요. 뭐 하고 있는데 이제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는데 벌써 와서 세금 걷어가네, 그런 말이에요. 역경 부국 관 오배한데, 역경 힘써 그런 뜻, 힘쓰다 역자예요. 힘써 경 밭을 가라, 즉 농사지어, 부국 나라를 부유하게 하다. 관, 이때 관은 관계하다 관자예요. 관문관자가 아니라 관계할 관. 오배, 우리들과 관계가 있다. 합쳐서 힘써 농사지어 나라를 부강하게 한 것은 우리들과 관계 있는데, 의역하자면 우리들이 힘써 농사지어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데, 하고 상침 박급부오. 어찌 고 괴롭게도 상침 서로 침입하다. 박급부 벗길 박, 우리 박피 수술할 때 그 박자죠. 벗겨서 살갗에 이르다, 이 말은 살갗을 벗겨내다 이 말이에요. 자, 직역하자면 어찌 괴롭게도 살갗을 벗겨내는 데까지 상침 서로 침입하는가. 의역하자면 어찌 살갗을 벗겨낼 정도로 우리의 삶을 침입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자, 첫 번째 구절은 첫 번째 시는 힘써 농사 짓는 그 농부의 외모를 보고 그 부귀공자들이 그랬거든요. 야, 저 몰골 좀 봐라, 저게 또 사람 얼굴이냐 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고, 두 번째는 조세제도, 관리들이 아직 파릇파릇한 그 새싹에 벌써 세금을 매겨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귀호사뿐만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주 역할은 누가 하고 있다? 농부들이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농민시들을 짓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즈음이에요. 이즈음에서 나오다가 이제 고려 후기에 가면 도토리 노래하는 상률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상률가라고 하는. 여기는 없어요. 그 상률가에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가면 이런 농민시 계열이 훨씬 더 이제 문제를 심각한 수준까지 접근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쉽게 말하면
그 농민의 그 현실 고발 의식들을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내 보인다 그런 뜻이. 이제 이건 초창기니까 그나마 조금 덜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시를 똑같은 농부 이야기인데 이색은 어떻게 읊었느냐? 약간 후대 고려 후기에 이색은 이렇게 읊었어요. 제목이 농부네, 그죠? 강교 종아묘 없나요? 있죠? 강교 종아도하고 고처 생두묘라. 서초유난이하고 지우 분비요라. 인력구 기태면 천액비 소요라. 아본 노망자로 생탄 성단요라. 자, 강교는 들박 성밖 있죠? 강 저 바깥 종 심는다. 우리 표도 우리 표를 강 저쪽 밖에다 우리 표를 심고 고처 높은 곳엔 생두묘 콩두자죠. 쌍묘자죠. 콩싹을 콩싹이 자란다. 높은 곳엔 콩싹이 자란다. 그러면 강교는 어디를 말한 거예요? 낮은 곳이잖아요. 강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거기에 논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교에는 우리 논에다가 벼를 심어서 논농사를 짓고 산 위는 아니지만은 높은 곳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심어요? 콩을 심어서 뭘 한다? 밭농사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서초유난이하고 또 나왔어요. 호미질할서. 서초하면은 풀을 호미질하다 이 말이니까 풀을 제거한다 이 말이에요. 풀을 제거하는데 난이 어려움도 있고 쉬움도 있으며 우리말로 김을 매는데 쉬운 김 매는 데도 있고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지우 땅에는 또 분 나뉘어진다. 비는 살찔 비옥한 걸 말하고 뒤에 있는 글자가 어렵죠. 메마른 땅요라고 해요. 메마른 땅이 이건 앞에 있는 비와 반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몰라도 사실은 위에 난이에 대처하는 거니까 대꾸니까 뭐예요? 여기도 비하고 여기는 요는 몰라도 벌써 척박한 땅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령껏 눈치껏 빨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풀을 김매는데 풀을 제거하는 데는 어려움도 있고 쉬움도 있고 땅에는 또 메마른 땅도 있고 비옥한 땅도 있네. 자, 이 말은 지금 농사를 짓는 과정에 그 비옥한 땅은 어디에 있는 거고 강가에 있는 논이고 산에 있는 논은 척박한 땅이고 거기서 일을 하려니 힘들고 물에 있는 것은 쉽네요. 그래서 지금 농사 짓는 광경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인력구 기태면 천행비 소이라. 사람의 힘이 만약 게으르다면 천행 하늘의 요행이 비소요 요자는 이게 희구하다 바라다 요자예요. 요행할 때 그 요자잖아요. 하늘의 요행도 바랄 것이 아니네. 그 말이 뭐죠? 사람의 힘이 만약 게으르다면 하늘의 요행도 바랄 것이 아니래라는 것은 농사는 절대로 요행으로 짓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근면해서 지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본 노망자로 나는 본래 둔할 로자의 망자는 거칠 망자인데 로망하면은 그 분야에 잘 모르는 거칠다, 소홀하다, 재주가 없다 뭐 그런 뜻이. 나는 본래 농사에는 로망한 자로, 농사는 거친 자로, 즉 농사는 잘 모르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양반인데 뭐 농사 짓겠어요. 좌탄성 다녀라. 앉아서 단식하며
성단요, 짧은 노래를 이룬다 이 말은 짓는다. 의역하자면 앉아서 이런 노래나 그냥 지어본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의 농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 강에는 논이 있고 산에는 밭이 있고 그 강과 산에서 김을 맬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비옥한 땅도 있고 즐거운 땅도 있다. 거기에서 만약 게으르면 풍년이 들기 어려우니 부지런히 농사 짓는다면 풍년을 누릴 것이다. 나는 농사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냥 노래나 한다. 자, 여기서는 말 그대로 그냥 농부의 일상 삶을 그대로 그냥 진솔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무슨 어떤 사회적 어떤 문제거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정치적 문제거리가 있어서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건 그냥 농부의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소탈하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농부지만은 이규보는 농부를 대신해서 지으면서 농부의 괴로운 삶에 대해서 대변해 주었지만 이 색은 전혀 그렇지 않고 농부의 삶 자체를 그냥 그대로 묘사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있는 시가 있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색의 농부시는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문제 낼 거예요? 뭘 끄집어낼 거예요? 여기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이규보의 농부시가 있으니까 대책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재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글도 좀 선정해서 이렇게 봐야지. 그냥 한번 본다고 그냥 물론 시간 많고 한 10년 잡고 내가 임용고시 공부한다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10년 뒤에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년만 딱 있다가 말아야지.